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개장 전에 미리 확인해 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사드리네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오늘 저녁 6시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솔루션 김동건 부회장과 함께 회동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쉴홀은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물량을 3천억 원 이상 늘리고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2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올해 지스타는 43개국, 987개사, 2,947부스로 개최되며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스타 2021 대비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 이에다 기아가 올해 3분기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트리얼즈가 일본 파나소닉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동박을 공급합니다.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2조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자금 조달에 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옵니다. 사우디의 절대 권력자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재산은 2,800조 원, 그리고 네옴시티 사업비는 663조 원. 이렇게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랑하는 빈살만 왕세자의 24시간 한국 방문.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단 올해가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이제 수교한 지 6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기념하는 겸에 이제 우리나라 온 김에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재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날 것으로 예상됐고, 그밖에 또 SK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만나면서 현재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좀 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목적을 보니까 이제 수교 60주년 기념 그리고 비전 2030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좀 뭔가 본격적으로 좀 실제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제의를 하여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요. 또한 비전 2030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건설하는 사우디의 산업단지 내에 SKIB를 하는 그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우리나라는 총 한 10조 정도 지금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에 이제 들어갈 우리나라 기업으로 총 21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여기를 보니까 그 의료기기 분야의 아스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의 에스코넥이 들어가고 바이오 분야의 이어플로우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총 4곳이 일단 상장사로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17곳은 이제 비상장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그 밖에 또 대기업들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뭐 네옴시티 들어가는 건설 관련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5G 관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번에 네옴시티의 이 전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관련주들 체크하기엔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사실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방함에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좀 긴 만큼 장기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사이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제 왕세자 방한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빈살만 왕세자 오늘 분단위로 재계 총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또 사우디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이 21개의 MOU 체결이 예정된 가운데 오늘 일정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원래 이제 2019년에 그 아람코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고, 그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하반기 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수능 날인데 이때 그
빈살만 왕세자가 왔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수능 날인데 딱 이 시기 때 정확하게 맞춰서 온 것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간단하게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먼저 현대 로템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현대로템 사장이 그 수소 기술 소개 및 사우디 현지 적용 방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불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템이 기존에 그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라인, 그러니까 건물 지하에 철도를 깔아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또 네옴시티에 또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결국은 현대로템의 수소전기 트램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를 같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대로템의 수소전기 트램이 본격적으로 양산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소 그 기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수소 충전소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결국은 태양광이나 신사업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일 좀 특이한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의 김 부회장 역시 회찬에 참석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또한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 확대 방안을 좀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중동의 신규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들도 같이 염려해 두고 있다.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도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부각이 덜 된 부분들, 즉, 그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방산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같이 챙겨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사우디와 방산산업 관련된 수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천무와 K9 자주포가 유력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하나 디펜스의 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 역시 레이더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나 ICT 사업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네옴시티 이슈로 크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친환경, 수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과 또 방산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하되 관련해서는 한화그룹주와 또 현대로템을 좀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만 해도 빈살만 왕세자, 마이크로소프트 CEO, 에어버스 CEO가 연이어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지금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하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이슈는 기업들의 부진했던 3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남인 호장님, 3분기 상장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영업이익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좋은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상장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참 어려운 한 해였죠. 그러나 1분기, 2분기에는 좋은 실적 냈는데 결국 쓰리고라 그러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3분기 때는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3조 정도 영업이익이 준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에서 한 7조 정도 줄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어디서 줄었느냐. 반도체가 한 7조 정도 되고요. 또 한국전력도 영업이익의 영업 손실 7조 5천억을 집계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26% 내려갔으니까 주가 앞으로 26% 내려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주가 지수는 3분기에 영업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10% 내려가는데 주가가 20% 내려갔다. 그러면 주가 10% 올라간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4분기 때는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빠르면 내년 1분기, 어쩌면 내년 2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까지 4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그리고 화학, 우리나라 5대 산업이 모두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업 실적의 호조는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4월달, 5월달에 사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때는 삼성전자는 7만 원대 가 있을 거고 하이닉스는 10만 원 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항상 실적이 선행합니다. 빠르면은 내년 1분기를 반도체 저점으로 반도체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의 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인 소장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투자 적기다. 지금이 그 투자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반정민 소장님이 보시는 일단은 유망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소장님의 의견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인데 이 SK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크게 났습니다. 그 어닝 쇼크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또한 이자 비용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도 크게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좋지 못할 겁니다. 하반기까지는 좋지는 못했겠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금에 좀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다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9만 원 이하 때부터 8만 원 사이에 좀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박스권 매매의 형태로 좀 흘러가면서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매수를 하면서 10만 원 좀 넘어갔을 때 일부 좀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취하면서 흘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물론 조선산업 지금 현재 흐름 형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3분기 영업 손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대기록일 수도 있는데 20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20분기 연속 그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희망이 없지 않겠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반기 매출 계획을 좀 늘리려는 했던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최근 외주 업체를 통해서 인력 수급난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된다 한다면 생산 이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고정비 부담하고 임금 협상 타결금 그리고 인상 지급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 800억 원이 이제 포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인 그 영업이익과 관련된 마이너스 부분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반영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조 1,000억 원 규모의 그 LNG 운반석 내척 수주를 했던 부분들과 3조 가량의 LNG선 그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무적인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그 큰 수주들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도 2024년이나 그 부분쯤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수주권은 정말 많고요. 이게 수주 규모가 거의 한 올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워낙 이제 중공업이나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수 과정까지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부적으로 천천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5,200원부터 5,400원 부근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10% 상승 시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 즉 박스권 매매를 좀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이제 뭐 한 6,000원 이상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그래도 좀 비중만 좀 축소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일부 가져가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끌고 가면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가장 악재가 많이 반영됐을 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망하다기보다는 일단 좀 주목을 해보자 장기적으로 그럼 좋겠다라는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도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2차 전지 섹터 뉴스로 한번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적금 붙듯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지금 60만 원 선을 회복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어요, 남인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코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대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올리지 않고 있지만 만일에 LG 엔솔이 50만 원대 들어가면 분명히 목표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LG 엔솔의 밸류에이션, 내재 가치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느냐? 두 가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차이나런, 즉 중국에서 시진핑 3기 주석의 3기의 그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점점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뭡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약간의 중국을 그 배제하려는 움직임, 즉 미국하고 유럽 중심의 어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목표 주가란 건요, 그 목표 가격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목표 주가를 볼 때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오르는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수정 목표 주가는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70만 원대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LG엔솔이 더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 주가는 수정 나옵니다. 80만 원대 또 바뀌고 또 LG엔솔이 더 올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LG엔솔이 정말 80만 원까지 갔다. 그럼 목표 주가 얼마짜리 나온 줄 아십니까? 93만 5천 원짜리 또 나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1차 수정, 2차 수정은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수정, 세 번째 바꾸는 거 있죠? 그건 믿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목표가 14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4만 원 갔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 2차는 따라가되 3차 목표 주가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G엔솔이 40만 원이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셨던 남인호 소장님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지금 목표가 75만 원까지 올려잡았거든요. 지금 3차 수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좀 주가를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양극재, 테슬라향 비중이 큰 LNF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LNF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바로 북미 진출 모멘텀 때문인데요. LNF의 미국 진출에 속도가 붙을 만한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와 동박을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 시장 공장의 어떤 증설에 따른 원료 재료의 그 수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보폭을 좀 넓히면서 파트너사인 LNF가 이제 현지 진출이 좀 더 용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제 파나소닉이 하이니켈 양극재 납품 공시를 했고요. 계약 규모는 보니까 한 수십억 달러 수준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레드우드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연간 한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장 공장을 추진 중인 LNF가 아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항상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됐었던 배터리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인데 폐배터리를 컨트롤하는 기업들이 이제 좀 뭔가 각광을 받을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제 계속 지금처럼 폐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관련주들 많습니다. 하나씩 뽑아보시면서 좀 투자를 이어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는 바로 오늘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가 예고된 지스타 2022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또 게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스타에서 신작을 공개한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더 힘을 받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행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올해 18번째 이제 맞이했습니다. 지스타 2022가 이제 오늘 10시 개막을 시작으로 이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스타는 올해 이제 43개국이 총 참여를 하고요. 987개사가 참여를 하고 2,947개 부스로 개최되고, 사실 작년 2021년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기록
기록했던 때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좀 많이 확대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많은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2의 오딘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처럼 정말 또 유수한 어떤 게임 업체들, 소형 게임 업체들도 찾아가면서 같이 또 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많이 처져 있는 게임 관련 업체들이 좀 주가가 다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게임 그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게임이 나오고 어떤 게임이 또 얼마나 또 매출을 만들어내고 돈을 실제로 벌어다 주고 유저들의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분위기를 달라질 건데 단순히 이런 게임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이게 돈으로 항상 이어져야 된다, 실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게임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제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 여부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스타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반정민 소장님.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스타를 통해서 그 관련된 그 게임주들이 오르기에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 사견적인 부분들이고요. 사실 위메이드를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가 한알령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믹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믹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유통 물량 브리치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닥사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상패 여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내일 이제 18일 오후 4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위믹스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에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금융당국이 국내외 거래소 토큰이나 다날 페이코인 그리고 또 위믹스처럼 유통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찍어낸 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NFT나 또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또 가상화폐 주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게임 관련된 주 대부분들이 이제 NFT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렸다가 문제 없다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넷마블입니다. 이 넷마블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3분기 영업 그 손실이 어떻게 보면은 380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에 적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매출 증가로 인한 지급 수수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위로금 그리고 직급으로 인한 그 인권 상승비 그리고 또한 환율로 인한 그 외화 차입금에 대한 평가 손실이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IT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IT 개발자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즉 프리랜서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초급의 경우에도 기본 300만 원 이상을 그 인건비로 줘야 되고 중급만 돼도 600에서 700 또한 고급은 한 거의 1000만 원까지 부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상승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들은 좀 탈피를 하려고 한다면 넷마블이 하이브의 지분 18%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가 투자를 좀 고려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현 구간에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기대감이 반영되기에는 하이브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반영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까지 챙겨보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지금 현재 게임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그 정책적인 방향과 같이 엮이면서 가야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지금 전 정부의 경우에는 게임 산업 육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다면은 올해는 그런 이슈가 없고 대대적으로 그냥 개별주의 형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에 게임 산업 육성화 관련된 부분들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으면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NFT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법 제도화를 이게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그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모두 반영이 된다면은 게임주는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반영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의 흐름으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이제 엔터주 중심의 강한 코스닥 반등을 예고해 주셨던 반종민 소장님이 오늘은 또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봤던 LG 에너지 솔루션 또 게임주 안에서는 NC소프트의 공통점, 바로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입니다. 그런데 증권가 컨센 자체가 없는 중소형주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남인 호장님, 컨센이 없는 중소형주들 실적 잘 나오면 유독 좀 급등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실 증권회사마다 스몰캡 팀이라는 즉 중소형주 중심의 리포트를 내는 팀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세 어떻습니까?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약 한 달간 주가지수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 상승보다 오히려 대형주 상승이 워낙 눈에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도 똑같은 리포트, 예컨대 대형주 리포트가 올라오고 중소형주 리포트가 올라오면은 그 데스크, 즉 부장들은 아마 대형주 먼저 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정말 좋은 기업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확대해 주시죠. 자, 보십시오. 지금 태평양물산부터 무림페이퍼, 그리고 힘텍홀딩스, 우신시스템, 화성코퍼레이션, DN오토모티브, 펄을 한번 봐보십시오. 펄가 1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펄한 게 뭡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펄가 1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엄청 싸든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엄청 좋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 종합퍼, 코스피 퍼가 얼마입니까? 11배,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밸류보다도 10분의 1토막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퍼가 났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 7대3,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7 정도는 대형주 쪽에 심으셔야 되고요. 약 3 정도를 중소형주 이런 저가 우량주라기보다는 저평가 우량주 쪽에 조금 포진을 하시되 이건 절대 짧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죠? 외국인이 뭘 삽니까? 대형주 삽니다. 당분간 외국인이 중소형주 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30% 정도의 주식 포트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는 거 한번 분산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안에서 좀 실적을 바탕으로 주목해 볼 만한 또 숨은 진주 같은 종목,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사실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이 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도 뭐 보는 게 좋겠지만은 워낙 이제 그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를 복합성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일재지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국일재지가 그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시제품 양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그래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핀에 대한 요소가 하나 정도 있다, 모멘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일부터 자원 재활용법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기존에 이제 종이 빨대나 종이 물티슈 원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ESG 상품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자원 재활용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즉 종이 재지와 그래핀으로 두 번째 요소를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폭발 방지와 관련된 슈퍼 섬유, 그 아라미드 섬유 관련된 개발을 착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핀, 2차 전지 그리고 그 종이 관련된 법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가치주적인 부분들보다도 성장주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억 원, 그러니까 적자 지속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 가지 모멘텀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일 재질을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목표 주가는 3,000원 이상 또한 3,3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리버리입니다. 이 셀리버리는 사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흡입제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국내 임상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업이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개발 및 이술 기전하는 회사입니다. 즉 생산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과 기술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으로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유전자 단백질 융합 치료법에 대해서 세계 10위권 글로벌 제약사들과 4곳과 지금 기술 라이선싱 제의를 받은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한 군데가 먼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가 이제 역으로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 한 군데와 제가 봤을 때 올해 좀 빠르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기업도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는 않고요. 이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17,000원까지는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